나의 번아웃 극복 이야기. 발행일 2020년 6월 29일. 우경아 지음. 프롤로그. 번아웃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린다. 나의 인생에도 번아웃의 시기가 왔었다.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이 번아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인생에서 왜 번아웃이 왔는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고 견디고 이겨왔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나의 번아웃과 나의 경험으로 도움이 될 누군가를 위해 이 책을 쓴다. 번아웃은 인생이 나에게 주는 신호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잠시 쉬면서 나를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다. 나는 번아웃을 통해 잠시 멈추었고 나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설정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목차. 1장 번아웃이란 무엇인가? 2장 번아웃의 원인과 나의 경험. 3장 번아웃의 증상과 나의 경험. 4장 번아웃을 극복하다. 5장 번아웃에 대처하는 법. 에필로그. 1장 번아웃이란 무엇인가? 번아웃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았다. 연관 검색어로는 번아웃 뜻, 번아웃 증후군 등이 나왔다. 번아웃의 뜻은 어떤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이다 하고 나온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은 번아웃과 다양한 증상의 복합적 상태를 나타내는 증후군의 합성어인 번아웃은 힘도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해서 소진증후군, 연소증후군, 탈진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즉 정리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때의 나는 지쳐 있었고 쉬고 싶었다. 나와 맞지 않게 무리를 하고 있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2장 번아웃의 원인과 나의 경험. 그렇다면 이런 번아웃은 왜 오는 것일까?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 몸의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이것을 제때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온다. 많은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몸에 피로가 오고 함께 일하는 내부 사람들과 고객들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 특히 포부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사람들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높은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이다. 나의 경우도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했다. 늘 나의 시선을 남을 향하고 있었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를 썼다. 책임감을 넘어서 완벽주의 성향도 있었던 것 같다. 늘 남들에게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를 누르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직장 다닐 때 나는 주장은 거의 내세우지 않고 늘 맞추는 쪽이었다. 힘이 들어도 힘든 내색은 잘 못하는 성격이었고 회식이나 회사의 행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말들이 두려워서 내가 상황에 되지 않아도 무리해서 참석하는 편이었다. 회사에서 일이 많아 힘이 들어도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다 떠안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후회하는 성격이었다. 때론 이런 성격이 남들에게 만만하고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책임감을 넘어 때론 과잉 친절과 배려로 인해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회사를 11년 정도 다닌 작년 여름 나는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경험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다. 회사의 연차가 늘어갈수록 책임감과 부담감, 일의 강도는 더해갔다. 매출 증대와 제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 중간 관리직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했다. 방대한 회의 발표 자료를 만드느라 너무 힘이 들었다. 기본적인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큰 일이 생겨서 너무 부담이 되었다. 스트레스가 심했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야근과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 게다가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겨 큰 손해볼 일이 생겼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진을 겪었다. 나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나 보다.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이 나를 찾아왔다. 정말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 나는 나를 잃었고 정신을 잃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일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할 자신도 없었고 계속하기도 싫었다. 이런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과 믿음이 있다면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혼란이 왔다.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았다.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계속할 자신도 없었고 계속하기도 싫었다. 억울하고 답답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배운 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살던 그 시절과 지금의 세상은 달랐다. 세상에 변해 있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평생 직장은 없는 세상이었고, 결혼과 출산은 늦게 하기에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는 늘어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체력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 반비례하고 있었다. 나는 현실에 안주해 있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3장 번아웃의 증상과 나의 경험. 네이버에서 본 번아웃 증상에 대한 내용을 잠시 옮겨본다. 1.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2.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3.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오히려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 4.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투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5.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 기억력, 인지력, 집중력이 극심하게 떨어져 있었기에 자신감과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 가족도 일도 돈도 그 무엇에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고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회사에 나가기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다. 퇴근 후와 주말엔 집에서 쓰러져 잠만 잤다. 혹시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대형병원 신경과에서 뇌 CT를 찍어보았지만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이것이 과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겹쳐서 왔다는 것임을 알았고 번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장 번아웃을 극복하다. 번아웃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왔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인생에 있어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해보는 귀중한 경험이자 내 인생의 하나의 사건이었다. 우울증과 무기력은 단월들을 만나서 극복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회복했다. 내가 사는 창동의 양말 축제에 온 단월드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서 인연이 되었고 내 몸의 상태와 기점검을 받고 바로 회원 등록을 해서 수련을 시작했다. 단월드 수련의 효과는 놀라웠다. 그만큼 내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체조를 통해서 몸의 기능과 에너지의 순환이 원활해졌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과 영혼의 안정을 찾았다. 장이 제2의 뇌라는 것과 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단전과 장 운동을 기반으로 한 수련을 통해 머리가 맑아졌고 집중력과 인지력이 매주 좋아졌다. 또한 심성수련과 PBM이라는 의식성장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기운 회복을 넘어 영혼의 안정을 되찾고
크나큰 의식 확장을 경험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달라진 나의 모습을 알아볼 정도로 나는 자신감 있고 안정되고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직장을 관두고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있고 매일매일 나만의 인생을 기록하고 쌓아나가고 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5장. 번아웃에 대처하는 법.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나의 경험으로 번아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법, 번아웃이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본다. 5-1. 나 자신을 알기.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이 힘든 것도 사람이 힘든 것도 아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아무도 힘든 생활도 밝은 미래가 있다면 견딜 수 있다.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다. 나를 알고 싶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많은 질문을 나에게 했고 매일 글을 쓰면서 나를 알아갔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나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삶에 용기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직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나 자신이 선택했기에 후회는 없다.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걸어가는 지금의 내가 좋다. 5-2. 삶의 균형 휴식 운동 여행. 우울증과 무기력이라는 번아웃을 겪고 나서야 내 인생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삶은 나에게 번아웃이라는 신호와 선물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인생에 빠져있던 것은 휴식, 운동, 여행 등이었다. 많은 시간이 일에 치우쳐 있었기에 나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했고, 운동이 필요했고, 여행이 필요했다. 건강한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다.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녔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렸다. 다널드의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갔다.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고 수시로 관찰하면서 반응을 느껴보았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주면 바로 알아차리고 휴식을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신호가 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했다. 심호흡을 하면서 나의 호흡에 집중을 해보기도 했다. 일을 길게 한다고 해서 성과가 꼭 좋지만은 않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해내려고 애를 썼다.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완성도가 떨어지고 좀 미흡해 보이더라도 웬만하면 그 시간에 일을 끝내려고 하는 편이다.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나는 사업 초기라서 아직은 일에 많은 시간이 들이고 있다. 점차 시간을 줄이고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사업을 시작한 만큼 오래 꾸준하게 하기 위해 무리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과거 직장 다닐 때는 주말이면 쉬고 싶어서 가족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즉흥적으로 주말이면 여행을 잘 가는 편이다. 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자주 나가서 계절의 흐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겨보려고 한다. 5-3. 생산자가 되자. 화사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남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었다. 한 달 한 달을 채우면 월급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이 소진되고 소모된다는 느낌이 커졌다. 무언가 이룬 것이 없다는 허전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놓고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월급은 올랐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다. 책부의 추월 차선을 보고
생산자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모든 부자들은 다 생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에 다니던 17년 5월부터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글을 쓰는 것이 나는 알아가는 방법이고 운을 쌓는 일이라는 누군가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를 알고 싶은 절실한 마음과 운을 쌓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글을 썼다. 글을 잘 쓰려는 마음보다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쓴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많은 글들이 쌓였고 나는 더욱 깊어졌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서 인생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이 느껴졌다. 운이 쌓인다는 말의 의미와 생산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매주 전자책을 만드는 하루 만에 책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유튜브도 시작을 했다.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고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올해 3월 말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다. 사업을 시작한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만들었다. 블로그에 많은 글을 썼고 매주 한 권 전자책을 만들었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여러 영상들을 올렸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아직 수익적인 면과 효과적인 글쓰기, 고객 유입 등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매일매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에 나는 큰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내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콘텐츠들이 쌓여가면서 왠지 모를 안정감과 에너지를 느꼈다. 과거 직장 다닐 때 느꼈던 감정과는 다른 느낌이다. 내가 쌓은 콘텐츠들이 운이 되어 나는 지켜주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에게 안정과 자유를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때론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자신감과 희망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다. 생산자가 되고 나서부터 직장에서 느끼던 허탈감과 허전함이 많이 사라졌다. 소진되고 소모되는 감정이 아닌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대가 된다. 번아웃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새로운 인생길에 접어들었다. 내가 애써 얻으려는 것보다 삶이 나에게 주려는 것이 더 크다는 책의 말처럼 삶이 나에게 주려는 신호를 잘 느껴보려고 한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번아웃도 나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이상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번아웃에 대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번아웃을 미리 예방하고 혹은 번아웃이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에필로그. 나 자신도 나의 번아웃을 정리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삶은 나에게 번아웃이라는 자극과 신호를 주었고 나는 선택을 통해 반응을 했다. 번아웃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다. 두렵고 힘들었던 시간만큼 나는 많이 성장하고 변했다. 번아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찾아온 번아웃은 고마운 선물이었다. 덕분에 새로운 인생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우경아 올림.